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많이 들리는 말이 있었죠. 패닉 바잉. 패닉 바잉 무슨 뜻이에요? 패닉 바잉이죠. 패닉 뭐예요? 판단이 똑바로 서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너한테 내가 패닉 마법을 걸겠어 그러면 위에 삐용 삐용 막 이런 거 뜨면서 막 같은 편 때리고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이게 패닉이죠. 바잉은 뭐예요? 사는 중.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상태에서 사는 중.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샀다. 즉 공포 수요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포가 반대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패닉 바잉 양세가 아니라 기사 뜬 거 보면은 20대 30대 안 사고 있대요. 그리고 패닉 바잉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30대 자가 비율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패닉 셀링 장세로 바뀌고 있다. 거래 끊기고 금매 늘어나. 금매 왜 늘어나요?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내년에도 오를 거고 장기적 우상향이고 지금 사도 10년 뒤엔 더 오를 거고 그러면은 지금 금매로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1억 낮춰도 매수자들 안 사고 있고 금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매 왜 늘어요? 버티라면서요. 다주택자들 버티고 실수요자들도 버텨야죠. 못 버티니까 공포가 이제 반대로 질리고 있죠.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포 수요가 됩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 패닉 바잉 했던 것처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 그런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죠.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하던 노원. 끝물이라고 그랬죠.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2년 전부터 경고를 합니다. 설만 그러냐? 화성, 동두천, 영통, 그 다음에 외곽에서 강남권까지 광명, 하락, 세종 말할 것도 없죠. 패닉셀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리 상승에 집값 하락세.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커져만 간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어떻게 작살났는지 보는데 어때요? 미국은 거의 대출 끼고 집 사죠? 왜냐면은 미국은 전세제도가 없으니까 대출 끼고 집 산다면 월세 넣거나 하죠. 집을 샀는데 자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대출 5억에 내 돈 5억 주고 집을 샀다. 그런데 대출은 5억 그대로 남아있는데 집값이 3억이 떨어지면 생돈 3억 날아가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이 5억의 대출을 한 500만원씩 갚았다면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1000만원씩 갚아야 한대요. 그러면 생돈도 날아가고 날아갈 생돈도 늘어난다. 지금 이런 장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고했던 장세고 원래 2019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이뤄질 장세였는데 금리 계속 올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거기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져서 금리를 낮췄어요? 금리를 낮추니까 이자가 떨어져서 수요가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장세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금리는 결코 계속 저금리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경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죠. 금리 떨어지면서부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라이트하우스가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랬는데 나무만 계속 보고 있고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리기는 해요. 그리고 비난이 나올 줄 알지.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단지 2019년에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거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던 거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느니든 연준이든 이런 식으로 비둘기파로 나올 줄은 몰랐죠. 왜? 아니 인플레이션이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인플레이션 오래 안 간다 하고 있는데 지금 뒤늦게 부랴부랴 올리고 있죠. 경매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경매는 지금 당장 나오는 거예요. 경매가 나 빚 못 갚았어요. 오늘 당장 경매. 오늘 금매 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당장 경매. 이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은 걸리죠. 보통은 한 6개월 전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미 오래 무너져 있는 시장이었는데 버티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빠르네 하면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늘었다는 거, 경매 공급은 늘었죠? 응찰잔 줄었다. 경매 수요는 줄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년 3월에 대출 만기 연장 종료죠. 사업자들. 그리고 이때 LCR 예대율 같이 종료되죠. 자, 내년에 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데 얘 때문 아니에요? 대출 한도가 그래서 5%대로 축소돼요. 그런데 대출은 안 나오는데 종료돼요. 그럼 뭐가 늘어난다? 연체율이 확 올라가죠. 지금 경기 안 좋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자는 올라가는데 연체율은 왜 줄었느냐? 연장해주니까. 만약에 이게 연장 종료가 안 된다. 연장 종료가 안 되고 또 연장하고 계속 국가가 떠안고 간다. 그러면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다는 뜻이고 집값 떨어져도 강남은 다르다. 강남이 올려주기 때문에 강남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상은 나중에 결국 떨어진 지역들도 저평가되고 갭 메우기 들어가고 키 맞추기 들어가면서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는 신축이나 재건축에서 나오고 일부 단지에선 신고가, 일부에서는 하락 거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신고가 행진.
양극화돼서 일반 집은 떨어져도 진짜 똘똘한 거는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22억 떨어진 집도 나오긴 나왔죠. 100억 넘어가던 집이 90억대로 거래된 거. 물론 특수거래 가능성은 여러 두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 10억, 20억 하는 것도 억 단위로 떨어지죠. 6억 떨어진 단지도 있고. 강남 실거래 가격 지수는 왜 떨어질게요? 일부에선 신고가 찍고 일부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거래가 상승거래를 이겼기 때문에 실거래 지수가 떨어진 거죠. 그것도 집값 떨어진다는 서울 외곽인 노도강이나 금강구보다 더 빠르게. 그런데도 대세 하락 아니고 양극화다. 양극화가 돼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외곽만 떨어지고 강남만 올라갔어요? 어디서 저런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집값 역사상 강남 오르고 외곽 오른 다음에 강남은 더 오르고 외곽은 더 떨어진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또 소설 써요. 소설 1편 공급 부족, 소설 2편 저금리, 망하게 생기가 소설 3편 전세난. 근데 전세난도 지금 전세 매물 쌓이고 전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소설 4편 양극화 장세. 장편 소설 내고 계시죠 아주 그냥. 부자들은 바보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부자는 완전 바보로 보고 있어. 다른 애 다 떨어지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로 우리끼리는 집값 더 올릴 거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부자들이 어딨냐. 더 비싸게 주고 사주는 부자들이 어딨냐. 그걸 안 해서 부자가 된 건데,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건데, 사업소득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이 내가 보유세가 부담이 돼 하고 팔거나 그러진 않죠. 그 사람들 자기 집 마련했고 부동산 투기 안 한다. 사업으로 버는 돈이 얼만데. 회사 차원에서 뭐 여기 개발할 거니까 거기 수천억대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그런 거에나 투자하지, 사업소득 엄청 많이 올리는 그런 사람인데 아파트 저기 갭 투기 해가지고 집값 오르나 내리나 집값 폭등시켜야지 하면서 막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고, 대세 하락 장세에서는 같이 떨어지고 대세 상승 장세에서는 같이 올라가는 건데, 물론 그럴 때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핵심 지역 강남, 마영성, 그 다음에 서울 인근, 그 다음에 경기도 외곽 이런 식으로 번져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도 강남은 오른대요. 강남 중에서도 이런 건 양극화된대요. 강남에서 신고가 찍는 이유 뭐예요? 신통기획. 그런 데서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신통기획 재건축 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 안 된다고 하더니 시켜만 주신다면야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민간 공급이 축소된 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 공급 축소된다고 지금 여론만 만들고 있을 뿐이지, 신동기획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제초안을 피해가요. 두상제를 피해가요. 지금 내 집 보유자 1200만, 20대 이하 연끌 좀 늘었다. 자, 여기서 답 나오죠. 자, 29세 이하 30대, 40, 50대, 60대죠. 15년에서 2020년 넘어가면서 자가 비율이 줄었어요. 패닉바잉 그렇게 많이 한다더니. 20대 왜 갑자기 늘었어요? 5060이 중요했으니까. 29세 이하가 지금 집 살 수 있어요? 29세 이하에서 집 살 만큼 돈 벌기는 굉장히 힘들다. 진짜로 100만 명 중에 한 10명 나올까 말까다. 왜? 우리나라는 학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 나오고 남자 같으면 군대 다녀오고 하면은 벌써 20대 후반인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보통 돈은 30대부터 벌죠. 순식간에 IT 기업 뜨는 사람들도 20대 때 그 사람들이 총수가 됐지만 막상 빚을 본 건 30대가 돼서 나오죠. 그럼 20대 때는 돈이 어디서 나냐? 다 증여지. 다 집에서 해준 걸 가지고 패닉바잉이니 뭐니 하고 있었고, 막상 30대는 2015년 대비 자가 비율이 많이는 아니지만 줄었다. 29세 이하는 다 증여받은 거고. 그런데 맨날 뭐 영끌족이 어쩌니 뭐니. 내 집 보유자 1200만 가구 육박한대요. 근데 가구 수가 엄청 늘어났는데, 1인 가구가 늘었는데 왜 이게 돼요? 받은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진짜 1인 가구들은 50% 이상이 월세 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늘어나는 1인 가구 중에서 집에서 얹혀 사는데 명의 분산하기 위해서 1인 가구로 가구만 분리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러니까 2020년에 늘어난 가구수 증가는 정상적인 가구수 증가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도 집값은 오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뇌피셜 굴려봐라. 뇌피셜 굴려도 통계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강남 이미 하락 시작됐고 실거래 지수 하락했는데 언론들이 일부러 노출 안 한다. 저희랑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이분은 좀 급이 되니까 언론에서 부르는 거고, 우리는 부른다 하면은 훨씬 더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지도 못하는 거지. 강남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강동구도 뚝뚝 떨어지는데 보도에는 안 나온다. 강남조차 2억 낮춘 급매물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올라갈 때는 호가 반영하면서 떨어질 때는 실거래가만 이야기한다. 원래 현실은 반대로 반영하는 게 맞아요. 언론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떨어질 때 호가를 반영해야 돼요. 왜? 집을 내놓는 게 집주인이니까. 그 가격에 맞는 수요가 있어서 들어가니까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매수자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호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버틸 수 있는 실거래가로 가야 되는 거고, 떨어질 때 호가 아무리 낮춰도 매수자가 그거보다 더 낮게 생각하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호가 이 정도 나왔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결론, 강남이든 서울 전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든 다 지금 패닉 셀링 장세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산다죠. 그것은 매물은 늘고 그냥 늘어요? 급격히 늘죠. 그리고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영끌해서 무리해서 사야 돼요? 산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꾸 사라고 유도해요? 앞으로 집값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일만 남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